여기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야 은퇴하여 나만의 평온한 삶을 즐기려나 싶었는데 10년을 동고동락하며 내 가장 외로운 날들을 지켜준 늙은 반려견이 하루아침에 가족들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습니다. 더럽다느니 자리를 차지한다느니 손녀에게 알레르기를 옮긴다느니 정작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기들끼리 결정해 버렸습니다. 혹시 겪어보셨나요? 내 집인데도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은근히 이기적인 노인네 취급을 받는 그 기분 말입니다. 힐링 인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단순히 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집안의 어른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 순간,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장월자, 올해 65입니다. 몇 해 전 교직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은 이 오래된 2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평소에는 저와 강아지 단둘이 지냅니다. 그저 평범한 개가 아닙니다. 이 녀석은 복돌이 우리 집에서 10년을 함께한 늙은 파트너입니다. 남들은 다 늙어서 개를 무슨 상전 모시듯 하냐며 웃기도 합니다. 저는 굳이 반박하지 않고 그저 웃어넘깁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손녀딸도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복돌이는 단 하루도 결석 없이 내 곁을 지키는 걸. 복돌이와의 인연은 시장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막 은퇴하고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하던 해였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도 차에 안 되었고 자식들은 타지에서 일하느라 바빴으니까요. 혼자 시장을 걷는데 전봇대 옆에 묶여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꽤 죄죄한 몰골에 비듬이 하얗게 앉아 있었고 행인들은 똥개라며 욕을 하고 지나갔지요. 가까이 다가가 쪼그리고 앉아 들여다보니 녀석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더군요.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버렸죠. 근처 동물병원에 데려가 씻기고 주사를 마치고 목줄을 하나 사서 덜컥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저 이 녀석도 누군가의 품이 필요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키우기 시작한 게 어느새 10년이 흘렀네요. 세월 참 빠르죠. 복돌이는 이제 더 이상 그 말라깽이 강아지가 아닙니다. 걷는 속도도 느려졌고 눈동자도 조금 탁해졌지만 내가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어느새 달려와 발등을 핥아주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아침 6시 반, 저는 녀석을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2바퀴 돌고 집에 돌아와 아침을 준비하면 복돌이는 부엌 문턱에 엎드려 저를 기다립니다. 누룽지를 끓이고 시금치를 무치고 계란 부침을 하는 동안 말이죠. 가끔 몰래 고구마 한 조각을 물고 가기도 하는데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녀석도 저처럼 소박한 맛을 좋아하니까요. 제 삶은 부유하진 않아도 쪼들리지도 않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150만 원 남짓으로 공과금 내고 밥해 먹고 보험료 내고 조금씩 저축도 합니다. 집은 남편이 남겨준 거라 대출도 없고 월세 걱정도 없으니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혼자 사는 삶 자유롭지만 고독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제자들 편지의 답장도 꼬박꼬박 했지만 요새는 연락도 뜸해지더군요. 불평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게 되면 나도 복돌이랑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복돌이가 소파 옆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책을 다녀와 복돌이 발을 닦아주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공손하면서도 왠지 다급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기 우리 집 리모델링 공사를 2주 정도 해야 해서요. 엄마네 방도 많은데 저랑 수진이 며느리, 그리고 지은이 손녀까지 잠깐 신세 좀 지면 안 될까요? 2초 정도 망설이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들네가 들어와 산다는데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안이 북적거릴 테고 오랜만에 손녀 지은이 얼굴도 실컷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복돌이 아직 데리고 있죠. 아들이 갑자기 덧붙였습니다. 당연하지, 나랑 같이 사는데. 그럼 우리 있는 동안만 걔 좀 딴 데 맡기면 안 될까요? 밖에 내놓든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얘가 10년을 내 침대 밑에서 잤는데 갑자기 밖으로 내치면 얼마나 서럽겠니?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가서 얘기해요. 어차피 잠깐 신세 지는 건데 뭐. 전화를 끊고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녀석도 알아들었는지 꼬리를 두어 번 흔들더니 다시 바닥에 엎드리더군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서로 조심하면 되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우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아들네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지은이는 들어오자마자 할머니하고 달려와 안기더군요. 허리를 굽혀 아이를 안아 올리니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지은이가 제 목덜미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서 복돌이 냄새 나요. 뒤이어 트렁크 2개를 끌고 들어오던 며느리 수진이가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어머님 개가 아직도 집안을 돌아다니네요. 우리 지은이 털 알레르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가슴이 서늘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매일 걸레질하고 공기청정기도 틀어놨다. 지은이 마스크도 썼잖니. 쟤도 복돌이 예뻐해. 며느리는 대꾸도 없이 인상을 찌푸린 채 짐을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벼룩이나 없으면 다행이지. 민망함을 꾹 참고 그들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쓰던 방 2개를 깨끗이 비워뒀거든요. 복돌이는 평소처럼 1층 거실 구석방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녁에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복돌이가 제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몰래 내려와 제 품에 안겨 사과를 먹으며 복돌이 귀를 만지작거렸죠. 할머니 복돌이 귀가 말랑말랑해요. 네, 아빠보다 애교가 더 많지 하고 웃는데 수진이가 내려오다 그 장면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은이, 너 알레르기 있잖아. 당장 일어나 지은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돌이는 안 더러워 제가 얼른 거들었습니다. 그냥 잠깐 논 거다. 바닥도 내가 다 닦았고 수진이는 대꾸도 않고 아이를 끌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복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다음 날 아침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6시 좀 넘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습관처럼 개 밥 그릇을 찾는데 그릇이 없었습니다. 부엌을 다 뒤져도 안 보이길래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거기에 처박혀 있더군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가 내려와 저를 보고 묻더군요. 엄마 왜 식사 안 하세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복돌이 밥그릇 누가 버렸니?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너무 낡아서요. 그리고 부엌에 두는 거 위생상 안 좋잖아요. 요즘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지은이 알레르기 꾀병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는 헛웃음이 나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그냥 잠깐 있는 거예요. 개를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좀 위생적으로 살자는 거죠. 다 같이 편하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다용도실에서 낡은 스테인리스 그릇 하나를 찾아 복돌이 밥을 주었습니다. 녀석은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자꾸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제가 기분 안 좋은 걸 아는 겁니다. 부엌 문턱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복돌이는 내 지난 세월 가장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남편 잃은 슬픔, 빈 둥지의 외로움을 함께 견뎌준 존재죠. 말은 못해도 나를 의지하고 이해해주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고작 2주 와 있으면서 10년 된 내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려 합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과연 그들이 멈출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저녁을 사겠다며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신세 지는 것에 대한 감사 표시라더군요.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따라 나섰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럭저럭 화기애애했습니다. 지은이가 학교 이야기를 조잘거리는 걸 보며 이 맛에 할머니 노릇 하지 싶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에 항상 걸어두던 개 목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어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개 목줄 너희가 버렸니? 아들이 난처한 듯 대답했습니다. 버린 건 아니고요.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개 끌고 다니다 넘어지실까 봐요. 위험하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보며 복돌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복돌이를 환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죄인처럼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산책 다녀오면 걸레로 복돌이 발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발자국 남아서 싫은 소리 들을까 봐요. 부엌 계단 화장실을 하루에 2번씩 현직 교사 때보다 더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쓸고 닦아도 어떤 사람들의 표정은 펴지지 않더군요. 며느리는 거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틈만 나면 탈취제를 뿌려댔습니다. 복돌이가 문 근처에 앉아 있으면 저리가 하고 소리쳤죠. 아들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쪼그리고 앉아 배변판을 닦는데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그 나이에 똥오줌 치우고 왜 사서 고생하세요 내가 네 똥 기저귀는 몇 년을 갈아줬는데. 그때 나 힘들다고 널 버렸더냐. 제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이만 유일한 제 편이었습니다. 밤에 몰래 내려와 할머니 복돌이 하나도 안 더러운데 엄마가 거짓말쟁이야 라고 속삭이곤 했지요. 저는 혹시나 며느리가 들을까봐 쉿 하고 아이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지은이가
복돌이 물그릇을 닦아주는 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순자 형님이 담장 너머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이 월자, 내가 인터넷 지역 카페에서 뭘 봤는데 늙은 개 입양 보낸다는 글이 올라왔어. 사진이 딱 댁내 복돌이 같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그 글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그 목줄과 얼굴은 분명 복돌이였습니다. 개가 늙어서 아이가 알레르기가 심해 입양 보냅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실 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올린 거야 자네가 동의한 거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금시초문이야.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지훈이가 혼자 사시니 방법용으로 쓰라며 설치해줬던 홈카메라 앱을 다시 깔았습니다. 현관과 계단 쪽을 비추도록 몰래 설치했죠. 비밀번호도 새로 바꿨습니다. 자식 의심하는 게 참 못할 짓이지만 이미 경계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들은 개가 싫은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과 내 생활을 아예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복돌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소리쳐 부르며 찾다 보니 베란다 문이 잠겨 있고 복돌이는 그 땡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뱅뱅 돌다 저를 보고는 살려달라는 듯 꼬리를 흔들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가 베란다에 가뒀니?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개가 늙어서 냄새가 너무 심해요. 지은이도 기침하고, 그리고 혹시나 실내 배변이라도 하면 어머님이 더 힘들잖아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10년을 키웠다. 그런 일 없었어.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럼 입양 보내는 거 고려해 보세요.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잘 키워줄 사람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대꾸할 가치도 없어 베란다 문을 열어주러 갔습니다. 타일 바닥이 뜨거웠습니다. 한낮의 땡볕 아래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지훈이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 잠깐 있다 가는 건데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너나 참아라. 아들은 입을 다물었고 밥상은 일찍 치워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복돌이가 아이처럼 제 다리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복돌아 걱정 마. 내가 너 안 보내. 아무도 못 데려가게 할 거야. 녀석의 탁한 눈망울이 저를 믿는다는 듯 바라보더군요. 그 눈빛이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혔습니다. 예전에는 집이란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전한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집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엌 냄비 위치가 바뀌고 휴지는 향기 나는 롤 휴지로 바뀌고 치약도 제가 쓰던 것 대신 비싼 미백 치약이 놓여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지만 매일 아침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듭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제 일과인 아침 산책마저 그들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산책을 다녀오는데 현관 안쪽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부모님 연세 들면 반려동물은 좀 정리해야지. 본인도 힘들고 집도 더러워지잖아. 나중에 개 때문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져. 제가 문을 열고 헛기침을 크게 하자. 둘 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훈이가 얼버무리더군요.
친구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했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너희가 내 집에 얹혀 사는 건데 왜 내가 얹혀 사는 것처럼 말하니. 그날 밤 결심을 굳혔습니다. 설치해둔 구형 폰의 녹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제가 장 보러 간 사이 며느리가 복돌이 밥그릇을 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저장해서 순자 형님에게 보냈습니다. 증거는 남겨둬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족 단톡방 닉네임을 엄마에서 장월자로 바꿨습니다. 말은 안 해도 나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며느리가 반찬을 놓다가 제 발 밑에 복도리를 보고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님 밥 먹을 때 걔 좀 식탁 근처에 못 오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비위상해요? 식탁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얌전히 있는데 뭐가 문제냐. 며느리가 접시를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기적이세요. 걔만 중요하고 가족 건강은 안중에도 없으시죠? 지훈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걔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차라리 제가 수저를 내려놓고 그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라. 복돌이를 내다 버리라는 거냐? 아니면 내가 늙어서 내 집안일도 결정할 자격이 없다는 거냐? 그들은 입을 다물었고 지은이는 놀라서 눈만 껌벅거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다. 복돌이는 내 10년 된 가족이고 너희가 들어와 산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귀찮아한 적 있니? 그런데 너희는 이제 나랑 걔까지 통제하려 드는구나. 내가 이 집에서 남이냐. 며느리는 신경질적이셔 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밥 너희끼리 편하게 먹어라. 나랑 복돌이는 따로 먹으마. 부엌으로 가서 계란 2개를 부치고 따뜻한 국 1그릇 식빵 2조각을 챙겨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전쟁터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공간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는 침략자들과의 전쟁. 하지만 나도 평생 교편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호락호락하게 내 인생을 지워지게 두진 않을 겁니다. 이 늙은이가 마지막 수업을 해줄 참입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복돌이가 크응하고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는데 방문 손잡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구형 폰을 들어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휴대폰을 부셔버릴 뻔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한 손엔 개 목줄, 한 손엔 낡은 수건으로 감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개 간식통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더니 목줄을 밖으로 던지는 신용을 했고 복돌이는 아들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나갔습니다. 녀석은 지훈이를 가족으로 기억하고 믿었던 겁니다. 아들이 녀석을 살살 꼬드겨 데리고 나가는 순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외투만 걸친 채 슬리퍼도 짝짝이로 신고 뛰쳐나갔습니다. 앞마당 철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아들이 복돌이를 차 트렁크에 태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고함을 치자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차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저는 차 뒤를 막아섰습니다. 복돌이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아들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우물거렸습니다. 저 동물보호소예요. 엄마가 결정을 못 내리시길래 제가 대신 총대 맨 거예요. 엄마 힘드시니까 누가 너더러 처리하래. 내가 늙으면 개 키울 권리도 없니? 네가 이 집에 이주 와 있다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자격이 생기더냐. 아들이 뭐라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수진이가 불편해하는 건 네 사정이야. 하지만 복돌이는 내 가족이다. 10년을 나랑 살면서 너한테 해 끼친 거 하나 없는 애야. 밤중에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갖다 버리는 게 날 위한 거라고 너 자신을 위한 거겠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복돌이를 차에서 내려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집에 가자. 방으로 돌아오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복돌이를 안고 있는데 녀석도 놀랐는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게 되었을까? 내가 너무 오냐오냐 했나? 내 고집을 그저 노인네의 몽니로만 여겼던 걸까? 타협할 생각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야밤에 몰래 개를 훔쳐가는 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지우는 짓입니다. CCTV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암호를 걸었습니다. 누굴 고소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도 노망난 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눈치를 보느라 밥 먹는 내내 꿀먹은 번거리였습니다. 지은이만 신나서 복돌아 어제 산책 갔었어 하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그래 좀 특별한 산책이었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려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요즘 생각한 게 있다. 나도 나이가 있으니 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랑 재산 관련 유언 공증을 받을 생각이다. 집 거주권이랑 복돌이 양육 문제도 포함해서.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의 일은 누가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확실히 하자는 거지. 내 개도 몰래 갖다 버리는데 내가 아프면 나도 몰래 요양원에 갖다 버릴지 누가. 아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아직 판단력 멀쩡하다. 너희한테 짐 될 생각 없다. 하지만 짐이 안 되게 하려고 내 소중한 것들을 미리 치워버리라고 강요하지 마라. 네 아빠 죽고 나 혼자 너희 키우면서 남은 건 이 집과 나 자신뿐이야. 내 삶의 방식은 내가 지킨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멋지다. 나도 할머니처럼 용감해질래. 저는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이겨서가 아니라 드디어 내 집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복돌이가 또 사라진 겁니다. 목줄은 그대로인데 개만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다 철문 옆에서 구겨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복돌이 보호소에 보냈어요. 거기가 더 잘 돌봐줄 거예요. 엄마 편하라고 한 일이에요. 이름도 없었지만 범인은 뻔했습니다. 화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철문 옆 낡은 등나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더군요. 2분 정도 멍하니 있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도 경찰도 아닌 순자 형님이었습니다. 형님, 나 좀 태워줘. 복돌이 찾으러 가야겠어. 20분도 안 돼요. 형님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우리는 근처 유일한 동물보호소로 달렸습니다. 접수처에 가서 물어보니 오늘 아침 남자가 데려온 믹스견이 있다고 하더군요. 길에서 주웠다고 신고했답니다. 저는 복돌이의 예방접종 수첩과 10년치 사진, 열쇠고리를 보여주며 주인임을 증명했습니다. 입양해 가시려면 비용 15만 원 내셔야 합니다.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었습니다.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까지 긁어모으니 딱 맞더군요. 오늘 널 못 데려가면 10년을 함께한 내 양심을 버리는 거다. 철장 너머로 축 처져 있는 복돌이가 보였습니다. 복돌아 하고 부르자 녀석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펜스로 돌진했습니다. 낑낑거리며 우는 소리에 직원들도 놀라더군요. 저는 녀석의 코를 만지며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다신 너 혼자 안 둔다.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쪽지와 CCTV 영상 입양 영수증을 사진 찍어 USB에 저장하고 금고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내 퇴직금 털어서 복돌이 다시 찾아왔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 결정해 줬다지 고맙지만 사양한다. 내 집, 내 노후, 내 가족인 생명체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너희 가르칠 때 정직 책임 자아를 강조했었다. 나는 65에도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도 잊지 말길 바란다. 단톡방은 하루 종일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펄펄 끓는 국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아지 구출 작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런 답장이 없던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회가 풀려서 다시 예전에 좋은 엄마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퇴한 교사입니다.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얘기 좀 하자. 아들이 쭈뼛거리며 앉았습니다. 내 아빠 일찍 가고 내가 너 혼자 키우면서 너한테 빚진 거 없지네. 없죠. 이 집 내 아빠랑 내가 평생 일해 갚은 내 명의 집 맞지네. 그럼 내가 내 집에서 개 키우고 사는 건 내 마음 아니냐? 아들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너희한테 짐 될까봐 그러니 나 연금 나온다. 너한테 손 안 벌려. 그리고 며칠 전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 공증 상담받았다. 거주권 설정해서 내가 죽기 전엔 아무도 이 집 못 팔게 할 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소중한 걸 건드리면 상속분에서 제하겠다고 명시할 거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무슨 유언장을 정정하신데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내 인생을 뺏기는 게 무서워서 그런다. 저번에 네가 복돌이 훔쳐갔을 때 나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날은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봐요. 수진이가 하도 불평하니까 중간에서 그래 너도 힘들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너희가 처리해야 할 짐짝이 아니다. 내 일은 내가 결정한다. 조언은 고맙지만 통제는 거절하마. 그때 지은이가 내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빠 혼내요.
아니, 아빠가 더 어른이 되라고 가르쳐 주는 중이야. 그날 밤 아들은 객실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살갑진 않지만 적어도 복돌이에게 쏘아붙이진 않았습니다. 딸 혜원이가 주말에 온다고 해서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일종의 가족 관계 재정립을 위한 식사 자리였죠. 혜원이가 먼저 도착해 재료 손질을 도왔습니다. 엄마 잘했어. 예전엔 엄마가 너무 물러서 사람들이 엄마를 만만하게 봤어.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점심시간 식탁에는 제가 만든 닭볶음탕과 잡채 나물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식사 도중 제가 수저를 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모인 건 싸우자고 부른 게 아니다. 확실히 해두려고 부른 거야. 이 집과 내 노후는 내가 계획한다. 나는 너희에게 효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존중을 바라는 거다. 알겠니?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혜원이가 먼저 엄마 말이 맞아 라고 거들었고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은 정말 선을 넘었어요. 다신 엄마 일에 함부로 간섭 안 할게요. 며느리도 기어들가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국을 떴습니다. 밥상머리 분위기는 차차 풀렸고 지은이는 복돌이에게 고구마를 주며 깔깔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자식들을 배웅하는데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 나중에 유언장 쓰실 때 제가 같이 갈까요? 됐다. 믿을 만한 사람이랑 할 거야. 넌 이것만 기억해라.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다만 늙어서 사랑을 구걸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밤이 되고 저는 복돌이와 베란다에 앉아 바람을 쐬었습니다. 녀석이 제 다리에 기대 코를 골더군요. 달빛이 녀석의 등과 제 주름진 손을 비추었습니다. 이 작은 전쟁에서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 자리를 더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늙은 개 한 마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선택권을 박탈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엄마의 대처가 통쾌했나요? 아니면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